자, 반갑습니다. 공부를 좀 하셨습니까? 네? 안 하셨습니까? 봄날 뭐 나들이 하기 좋은 계절이라 공부는 조금 그렇죠. 자, 오늘은 이제 우리가 그 사주팔자라는 부분을 떠나서 왜 우리가 천간과 지지라는 거, 시간과 공간에 대한 부분이 왜 일어나고 어떻게 적용이 되었는지에 대한 부분을 조금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우리가 얘기하는 시간과 공간이라는 부분을 표시하는 글자가 천간과 지지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은 우리가 천간하고 지지라는 얘기를 하다요. 우리가 하늘과 땅이라고 그러죠. 하늘과 땅을 천간과 지지라고 한다고. 그러면 하늘과 땅의 개념은 뭐예요? 우리가 하늘과 땅이다 이러면은 하늘하고 땅이다 말입니다. 공간이죠. 정답이에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에 산다. 내가 김포에 산다. 그러면은 내가 부산에 갔을 때 너 어디 살아? 이러면은 김포 산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김포에 통진에 산다 이러면 모르거든. 그러면은 내가 외국에 나가가지고 만약에 일본에 간다. 그러면 나는 김포에 산다 하면 전혀 모르죠. 그럼 어떻게 돼요? 한국에 산다고 해야 되겠죠. 그러면은 내가 우주인을 만났다. 그러면은 너 어디 살아? 이러면 한국에 산다고 하면 모르죠. 지구에 산다고 해야 되겠죠. 그래서 공간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시간과 공간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먼저 전제 조건이 공간이라는 것이 있어야 돼요. 공간. 우리가 존재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시간이라는 게 개념이 되죠. 그러면은 한 분 나오셔가지고 여기 계신 분, 세 번째 분 나오셔가지고 하늘 천자 쓸 줄 알죠? 예. 하늘 천자 이거 와서 한번 써보세요. 이제 바로 시킵니다. 맞으면 박수 치시고 그래야 됩니다. 예. 지자, 땅지자. 땅지자. 예. 한자는 문외한이죠. 예. 자, 박수 한번 치시고. 예. 그러면은, 우리 앞에 분, 오셔가 땅지자 한번. 예, 맞습니다. 예, 박수 한번 치시죠. 이게, 한자는 시공간과 음량의 조화에 의해서 만들어진 글자예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천자죠. 그죠? 하늘 천자죠. 잘 보세요. 우리가 공간의 개념으로 봤을 때 하나는 1이란 말입니다. 1은 홀수기 때문에 하늘을 뜻해요. 하늘을 뜻한다고. 그러면은 상대적인 개념에서 이게 뭐예요? 땅이란 말입니다. 그러면은 이건 뭐예요? 사람입니다. 이게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하늘과 땅과 사람이 뭉친 글자가 하늘 천자예요. 하늘 천자라고. 그러면은 우리가 존재하는 양식 자체가 하늘과 땅과 인간이 있어야 존재가 있죠. 존재 가치를 느낄 수 있겠죠. 그죠? 조건 자체가 벌써 나라는 존재 자체가 하늘과 땅이 있고 내가 있어야지 느낄 수 있잖아요. 그러면 땅지자라는 부분은 땅지자에 이 토자가 들어가죠. 이 토의 뜻은 뭐냐면 땅이란 뜻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자를 보면은 토지를 청량한다는 뜻이 있어요. 토지를 청량한다는 뜻이 있다고. 그러면은 옛날 사람들은 그 에너지량을 어떻게 봤냐면은
막대를 두고 태양을 기점으로 돌아가는 에너지량을 봤다고. 그림자. 하늘이, 태양이 떴다. 태양이 높게 뜨고 낮고 뜨고의 부분에 있어서 그림자량을 측정을 했다고. 그래가지고 뭘 만들어냈냐면은, 이걸 가지고 지구의 자전인 계절의 변화를 읽어냈어요. 그래서 제가 첫 시간에 말씀드렸던 2분 2지라고 얘기하죠. 하지, 동지, 그 다음에 춘분, 추분. 이거를 만들어냈다고. 이것이 뭐냐면은 우리가 음양오행에서 말하는 상생의 구조예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고 생긴다고. 그러면은 여기에 중심이 되는 게 뭐예요, 여기서? 중심이 되는 존재의 가치가 있어야 되잖아. 그게 나라는 것이 되고 땅이라는 것도 된다고. 존재의 가치가 있어야지만이 측정이 가능하잖아요. 봄, 여름, 가을, 겨울 갈 수 있다고. 그죠? 그래서 이것을 기점으로 해서 만들어진 원리가 뭐냐면은 십간, 천간의 원리예요. 우리가 얘기하죠. 천간은 갑, 월, 병, 정, 무기, 경신, 임계가 지구의 공정궤도를 통한 사계절의 변화가 일어나는 사물의 모양을 꼽는 글자예요. 그러면 내 팔자에서 갑목이라는 글자가 와 있다. 갑목이라는 것은 씨앗이 땅에 뿌리를 받고 튀어나가기 전의 상황이란 말이지. 그럼 에너지가 되게 함축되어 있죠. 그러면은 우리가 일어날 때 바닥 없이 일어나지를 못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 글자를 가진 사람들은 직진적인 성향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은 갑목이라는 것은 목이란 말입니다. 목은 출발한다는 의미에서 우리가 기르고 올리고 한다고 해서 건축이라든지 토목이라든지 나무니까 그죠? 원예라든지 이런 식으로 파생되게끔 그 의미를 확장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팔자를 기준으로 봤을 때 이 글자가 들어와 있다 이러면 이 사람은 직진적인 성향이 투출에 올라가는 성향이 강하다고 보는 거라고. 그래서 그 강한 성향의 글자를 보고 이 사람의 성품이 직신적이고 올라가는 성품을 가졌다고 추론을 하는 거예요. 결국 제가 얘기하는 부분은 뭐냐면은 자연에서 일어나는 에너지량의 변화에 따른 사물의 특성을 사람에게 의인화시켜서 적용한 것이 사주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자 지지 있죠, 지지. 지지의 지자는 토지를 책정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기준점에서 이게 어떻게 흘러가는지 양을 봤는데 우리가 토자에서 지자에서 이렇게 되죠. 이게 어조사로도 쓰이죠. 야자라도. 근데 이걸 이 글자를 잘 분석하면은 이게 결국 토지의 토자예요.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이것이 뭐예요? 방향성이에요. 기점으로 해서 우주가 돌아가는 기점을 방향성을 측정한 글자라니까.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한 분만 나오세요. 한 분 나오세요. 자, 여기 딱 써보세요. 이분이 거울이란 말이에요. 나의 분신이란 말이에요. 자, 이거 아니, 똑바로 써봐요. 이거 똑바로 써보라고. 자, 이게 어떤 되게 중요한 원리라고. 내가 이쪽으로 움직이면은, 거울이, 이거 나라고 생각해야 돼. 내가 여기서 여기로 움직였다. 그러면 본인 어디로 움직여요? 반대로 간단 말이지. 반대로 가잖아요, 반대로. 자, 돌아가, 여기 똑바로 오죠? 이게 지지의 원리예요, 지지의 원리. 이제 들어가세요. 이게 뭐냐면은, 하늘에서, 내가 여기서 섰잖아요. 하늘을 쳐다보면, 우리는
우리 은하계는 북극성을 기점으로 해서 2억 5천만 년에 한 번씩 돌아요. 태양계가. 옛날 사람들이 이걸 알아낸 걸 보면은 참 대단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북극성을 두고 돌아가는 변화를 쳐다보면은 좌선한다고 그래, 좌를 기점으로 해서 돈다고 해서 좌선한다고 본다고. 그러면은 하늘의 입장에서 우리가 쳐다보면 어떻게 봐요? 반대로 도는 거예요. 이렇게 도니까 우리는 반대로 돌잖아. 그래서 우리가 앙천, 관문, 부찰, 질이라는 말을 쓰죠. 지지의 운동성은 반대로 간다고. 반대로 간다니까. 똑같이 운동성을 보였는데 내가 똑같이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르게 느껴지는 거라고. 이게 지지의 원리예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지구에서 내가 우주에서 지구를 바라봤을 때 보면은 한쪽은 양이 되고 한쪽은 음이 되죠. 그죠? 어떻게 측정을 할 수 있냐고. 양음을. 태양이라고 하는 변수가 이곳을 비출 때 양과 음을 알 수가 있죠. 그러면은 똑같이 태양이 비추더라도 어떤 지역에서는 많이 비추고 어떤 지역에서는 작게 비추죠. 이게 우리가 태양의 공전과 지구가 자전과 공전을 통해서 이 각도량에 따라서 받는 위치가 달라진다고. 그러면은 이 보이는 위치에 따른 에너지량을 뭐로 줬냐면 시간으로 뒀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 보여지는 입사각의 양에 따라서 글자를 배치를 한 거라. 시간 배치는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정면으로 왔을 때는 많이 보이잖아요. 그럼 다른 각에서 요 밑으로 왔을 때는 작게 보이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그것을 12단계로 쪼개난 거예요. 12개로 쪼개다 보니까 여기서 어떤 부분이 읽어낼 수 있냐면은 시간이라는 부분과 공간이라는 부분이 합쳐져서 시공간이 되죠. 그럼 시간을 알게 되면 우리 머릿속에서 공간이라는 개념 자체가 어떤 공간에서 들어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면 공간을 안다는 것은 결국 시간이 어떤 부분에 있어서의 글자의 움직임을 읽어낼 수 있겠죠. 읽어낼 수 있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게 시간이라는 것을 적용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그게 간지의 원리가 그래요. 그게 간지의 원리라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수료라는 뜻은 뭐냐면은 쥐자자를 썼단 말입니다. 쥐자자를 뭐냐면 우리가 동지죠. 동지 되면은 아주 춥지만은 동물의 모양이 뭐죠? 웅크려져 있는 모양이죠. 그러면은 이 시점에서는 태양의 양이 에너지량이 최저점에 있다는 거예요. 최저점에. 그리고 우리가 쥐자자를 얘기했다 이러면은 이 모양 자체가 쭈그러져 있는 모양이고 아주 축약되어 있는 모양이다. 결정이 되죠. 이해가 되잖아요. 그러면 공간 속에서. 그러면은 우리가 팔자에서 예를 들어서 여가 팔자에 이 일간입니다. 일간. 만약에 신미라고 합시다. 이 월이거든요. 동지월에 태어난 이 신미라는 팔자를 가진 여자가 병화라는 관성이 있죠. 관성. 관은 남편입니다. 남편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어떤 모양으로 되어 있어요?
G자의 모양으로 딱 걸려버리는 거야. G자의 모양으로 돼 있죠. 그럼 이 사람은 뭐냐면 팔자에서 죽을 때까지 이런 사람하고 인연이 들어가 버린다고. 그래서 팔자는 딱 정해져 버려요. 그래서 팔자 원국 자체에서 이미 내하고 인연이 될 수 있는 사람은 결정이 돼 나와버린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게 사주팔자의 근본적으로 보는 원리를 제가 시간과 공간에 대한 개념을 조금 풀어서 얘기를 한 거예요. 이게 여기서 우리가 들어가면 이제 생성함수니 아니면 경로함수니 이런 것들이 들어간다고. 왜냐면은 경로함수는 예를 들어서 내가 서울에서 부산을 간다. 여기서 부산을 가잖아요. 그러면은 부산을 가기 위해서 여기서 출발해가지고 경부고속도로를 타고 대구 갔다가 대전 갔다가 쭉 거쳐서 내려간단 말입니다. 그것을 경로함수라고 그래요. 근데 생성함수는 뭐냐면은 처음과 끝. 그냥 나는 여기 서울에서 부산으로 간다 이러면 출발과 끝만 보는 거예요. 과정이 필요 없다는 거야. 그 뜻은 뭐냐면은 우리가 처해 있는 환경은 태양이라는 에너지가 무조건적으로 지구에 때려버리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많으니 적으니 측정할 수 있냐고. 측정이 안 된다니까. 그럼 거기에 있는 원인과 결과만 알면은 여기서 일어나는 일들을 알 수 있죠. 중간 생략이죠. 그러면은 서양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야,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면은 어떤 부분에 있어서 일어나는지 내 설명을 해라면 설명을 못 하는 거거든. 그죠? 그러니까 이게 미신적인 요소가 들어가서, 야, 미신 같은 소리 하고 있네라고 얘기를 한다고. 근데 이게 현대적인 수학적인 관점에서는 이런 생성함수의 원리를 가지고 풀어낸다니까. 이해하셨어요? 결국은 뭐냐면은, 지구에 있는 우리는 태양이라는 에너지에 의해서 만물이 일어났다가 없어지는 거예요. 결국, 그러니까 이 원리는 뭐냐면은, 태양계에 존속하는 우리 인간의 원리라고 생각하시면 된다고. 그러면은, 현재 우리가 과학에서 밝혀내 있는 어떤 이론적인 부분이 지구에만 일어나느냐? 그건 저도 모르죠. 지금 현재 그 어떤 논리로 가지고는 우주의 일부분의 논리가 지구에서 통용이 되니까 그것이 마치 진리처럼 얘기해 줄 뿐이지 이걸 벗어났을 때는 모르는 거지. 저도 몰라요. 나도 몰라요. 그러나 옛날 사람들이 바라봤던 천간과 지지의 개념이 내가 하늘을 쳐다보고 내가 하늘에서 내가 밑으로 쳐다보는 것처럼 내가 땅을 밑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위로 돌고 이건 밑으로 도는 거라. 이해하셨죠? 그러면은 우리가 천간이라는 것은 지구의 공전이에요, 공전. 공전에 의한 사물의 변화를 만들어낸 거라고. 결국은 내가 태어난 연월 일시는 내가 그 시점에서 나에게 부여받은 지구가 자전과 공전을 통한 에너지량을 내가 부여받은 글자예요. 그 글자의 쓰임이 세월 속에서 명리의 이론에 의해서 깨지고 부서지고 하다가 내 에너지가 다 박살이 났을 때 나는 죽는 거예요. 큰 틀에서 그거예요. 큰 틀에서. 그러면은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죠. 요거는 초봄, 봄,
여름, 가을, 겨울이죠. 이거는 지구가 공전궤도를 돈단 말입니다. 돌면서 계절을 움직인다고. 그럼 이 계절을 움직이는 부분에 있어서의 에너지량이 지지 자체에서 어떤 모양으로 이게 밑에가 내하고 짝을 이루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에너지량에 대한 부분이 구체적인 틀이 나오잖아요. 그걸 이해하셔야 된다고. 그래야 해석이 돼요. 그러면 이거는 공전에 대한 개념, 이건 자전에 대한 개념이죠. 그래서 이것이 같이 어울려가지고 시공간의 개념으로 돼버리는 거라고. 그래서 지금 보여드렸던 지장간이라는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지장간이라는 부분도 지지 안에는 천간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왜냐면은 태양이 빛을 비췄잖아요. 비췄기 때문에 그 안에 지장간의 천간이 땅속에 머물러 있다고 생각하는 게 지장간이라니까. 지장간 자체가. 그러면은 이제 예를 들어서 이게 무병갑이라는 에너지량이 들어가 있다고, 지지 안에는. 인월, 그러니까 이제 입춘에는 이러한 천간의 글자가 이미 들어가 있다고 봅니다. 팔자 해석을 하는 틀은 아시겠죠? 이제 대충 감을 잡으시겠죠? 이러한 원리에 의해서 구체적인 어떤 사물의 모양을 들여다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의 팔자가 갑자년, 얼추월, 병자일, 연, 월, 일, 시. 이 개념은 공부를 오래 하신 분들도 잘 몰라요. 잘 알아들으셔야 된다고. 생각을 깊이 하셔야 돼요. 이걸 나눕니다. 천간이라는 부분은 지구의 공전궤도에 의해 사계절이 변화량이죠. 지지는 시간의 변화량이에요. 시간. 계절에 따른 시간의 변화량을 측정을 한 거예요. 그러면은 이걸 천간과 지지가 공전과 자전이라고 하면은 이 중간은 다시 나눠요. 연월의 변화를 일으키는 것은 지구가 북극성을 좌선하면서 움직이는 에너지량으로서 이게 계절의 변화와 연의 변화가 일어나요. 그러면 이건 공전궤도죠. 그리고 하루하루 있죠. 태어난 일은 뭐냐면은, 일은 시간을 주지하잖아요. 하루라는 것은 시간을 주지하죠. 이것은 지구가 자전하는 양이에요. 자전. 지구의 자전궤도라니까. 하루가 일어나는 것은 하루라는 속에서 시간이 돌잖아요. 그런데 하루는 어떻게 구분해요? 태양이라는 부분이 나에게 어떠한 시간을 주느냐에 따라가는 거라고. 근데 이것이 다 맞물리죠. 그죠? 그러면 우리가 팔자를 풀어가는 자평정리에서는 일간을 기준으로 본다고. 팔자를 해석하는 기준이 일간으로 기준으로 한다고. 그럼 이 사람은 병이라는 일간을 가졌다. 병은 예를 들어서 사물로 치면 태양이란 말입니다. 그럼 이 사람의 기질적인 부분은 뭐예요? 화기는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그 상징적인 기호로 봤을 때 펼쳐내는 기운이죠. 이 사람은 기본적으로 부여받은 지구의 공전량에 의해서 펼쳐내는 기운을 받았는데 그 기운을 펼쳐내는 모양 자체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자월이니까 에너지량이 작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팔자를 보면은 신강이고 신약이고 따지는 이유 있죠? 들어봤죠? 그죠? 신강이고 신약이고 따지는 부분은 이런 모양이단 말이지. 그런데 일주 자체는 나 자신이니까 내 밑에 있는 건 뭐예요? 내 신랑이나 내 마누라란 말이지. 그러면은 내 신랑이나 마누라가 어떻게 돼 있어요? 쥐새끼의 모양이다.
쥐자자의 모양으로 조용하거나 아프거나 공부하거나 몰래 연애 많이 하거나 이런 모양으로 표시가 되죠. 이게 사주팔자를 풀어가는 방식이라고. 그러면은 정리할게요. 지구의 공전, 지구의 자전 나눠서 지구의 공전과 자전으로 나눠진다. 그러면은 공전이라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은 내가 오늘의 주인공이 돼가 내가 태어나가지고 오늘의 시간을 내가 생각하는 의도대로 살 수 있어요, 없어요? 내가 오늘 산단 말이야, 내 의지대로. 살 수 있어요, 없어요? 밥 먹을 때 되면 밥 먹잖아. 그러니까 이것을 요 위에 있는 부분, 연월을 조상인이 선때니 아버지로 보는 거라. 연월은 내가 인위적으로 주어질 수 없잖아요. 똑같이 내가 인위적으로 주어질 수 없지만은 그래도 하루와 하루의 시간만큼은 내 주관대로 쓸 수 있잖아. 그러면은 이것을 처하고 자식이고 내 대문 바깥에 뭐라고 그래요? 가계니, 이인이, 내가 활동하는 영역의 것은 내가 주도적으로 갈 수 있다고 보는 거라. 그래서 우리가 해석을 할 때 대문 밖에 내 사업체가 있다든지, 그죠? 내가 일할 곳이 있다든지 하는 사회적인 영역으로 보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게 무턱대고 외우면 안 된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하더라도 왜 이렇게 이루어지고 왜 이렇게 만들어졌는지에 대한 기초적인 원리와 이론에 대해서 깊이 있게 공부를 하지 않으면은 생각이 왜 어떻게 외워요? 나 이제 보니까 다 젊으시네. 뭐 30대 주로 40대시네. 그러니까 젊은 분이라 외울 수 있지만 나이 드신 분들은 외우기 힘들다고. 그러면 그걸 그렇게 된 이치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생각을 해서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한 어마음만 딱 알아도 이 사람이 팔자를 들고 왔을 때 이 사람은 당신은 어떠한 삶의 패턴에 살 것이다. 기본적으로 드러나 버리는 거라고. 그래서 우리가 사주팔자라는 것의 자꾸 어감 자체가 중국에서는 사주라는 말 안 써요. 중국 사자라고 해서 안 쓰고 추명이라는 말을 쓴다고. 명을 추론한다는 말을 쓴다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어떤 기질적인 부분, 이걸 응용을 하게 되면은 천간이라는 어떤 주어져 있는 큰 틀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드러나 있는 글자는 뭐냐면은 나에게 어떤 주어져 있는 공간, 내가 어쩔 수 없는 모양. 이거는 내가 주도적으로 한다고 그러죠. 지지는 지구의 양에서 움직이는 거니까, 내가 쳐다보는 거니까. 그래서 현대 명리학에서는 지지 중심으로 많이 휩쓸려 있다. 하지만은 천간에 대한 부분도 무시 못하는 인자다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무원 사주를 볼 때, 예를 들어서 병화가 운수를 보면은 관성이니까 평관이지만 관이라고 보거든요. 나를 극하니까 관성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여기는 뭐예요? 연이란 말이에요. 연은 1년을 통칭적으로 싸고 있잖아요. 이 연 안에 월일시가 들어오죠. 그래서 이거를 국가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국가의 천간에 딱 떴다 이러면 국가급에 준하는 국가급의 관직의 모양을 쓴다. 딱 찍어버린다고. 그러면은 지지 자체에서 만약에 뭐 인이 있다든지 아니면 다른 여러 가지 글자들이 오겠죠. 오게 되면 이 글자의 훼손이 있느냐 없느냐를 보는 거야. 훼손이 없으면 1등을 써먹고 훼손이 심하면은 써먹지 못하고 아니면은 이따가 퇴직을 하는 모양으로 써먹는다. 이렇게 추론을 하는 거야. 이론이 그렇게 나와 있다고. 그래서 그 이론이 형충파의 합이라는 이론이 있다고요. 그래서 하나의 틀에서 이론이 하나하나 들어가죠. 그럼 우리가 기본적인 베이스와 기본적인 생각을 미리 가지고 어떤 과학적인 틀 안에서 에너지량이나 아니면 시간과 공간에 대한 개념을 딱 가지고 들어가면은 팔자를 보았을 때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의 양이 좀 극대화 되겠죠. 그냥 무조건 우리가 가불병정, 자축인묘를 외우면 안 된다니까.
시간과 공간에 대한 부분은 이건 철저하게 천문학적인 관점에서 수천 년을 거쳐가지고 명문화되고 틀로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오늘의 주제인 뭐죠? 궁합이죠, 궁합. 궁합은 경쟁의 논리예요. 경쟁. 우리가 이 태어난 이 있잖아요. 우리 얼굴이 잘 나든 못 나든 수억 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올라온 거야. 수억 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올라왔죠? 그죠? 그러면은 임신을 해서 출생을 하고 우리가 성혼을 하잖아요. 성숙해서 결혼을 할 때 나를 있게 한 경쟁에서 승리한 내 모습이 결국 상대하고 어떤 매칭이 되느냐. 우리가 부부는 담는다 하죠. 밥숟가락 수십 년 같이 떠보세요. 담죠? 맨날 같은 음식 먹는다고. 그러면은 우리가 먼저 만났을 때 이미지가 닮는다. 얼굴이 좀 닮았다는 사람이 있죠. 부부가. 그죠? 그러면 일단 어떻게 되죠? 잘 살 수 있는 인자가 벌써 갖추고 들어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거 만났는데, 이거 너무 안 어울린다, 이러면은, 이거 신랑하게 고려해야 되겠죠, 먼저. 그죠? 분위기가 너무 안 닮았다. 이러면은, 결국은 이질적인 분위기다. 쉽게 얘기하면 여자가 너무 이쁘고 이러면 대시 많이 받았으니까 콧대 그만큼 높잖아. 원래는 해줘가지고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근데 이제 이 얘기를 하기 앞서서 남자와 여자의 근원적인 차이점은 있어요. 우리가 조그마한 동물도 미생물도 힘명을 비춰보면은 쓴 놈이 암놈한테 먹이를 줘야 교미를 허락해요. 그 뜻은 뭐냐면은 여자는 음양의 기질적인 부분에 태어나기를 물질적인 위주로 태어날 수밖에 없었다. 구조 자체가 그래요. 그러면은 잘 나가던 여자가 좋은 조건에서 대시를 받아가지고 결혼을 했다. 그러면 잘 나오고 사업가도 있고 돈도 많으니까 결혼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재물이 없어져 버리잖아. 재물이 없어지면은 그 이혼을 다 해버리죠. 특히 연예인들이라든지 우리가 사회적으로 좀 괜찮다고 생각하는 부류에 있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거의 90% 이상이 이혼을 해버린다고. 그 뜻은 뭐냐면은 사람을 선택하는 부분에 있어서 물질적인 부분은 한정적이단 말이지. 영원히 가질 수가 없어요. 우리가 특히나 큰 어떤 재력을 가진 재벌이나 준재벌 정도는 돈에 대한 개념은 없다. 돈이 기본적으로 있는 거니까. 다른 데서 찾는단 말이에요. 다른 데서. 근데 일반적인 우리의 사람들은 뭐냐면 기본적으로 조금 있는 사람, 그죠? 많이 있는 사람을 선택을 하는데 돈을 보고 선택을 하면 어떻게 돼요? 돈이 없어지면 결국 끝나는 거라.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는 얼굴이 좀 닮아야 되고 두 번째는 정신적인 생각 있죠? 서로 유대관계를 생각하는 지향점이 좀 같아야 돼요. 너무 이질적으로 가게 되면은 그걸 못 벗어난다고. 옛날에는 사주팔자만 가지고 좋니 나쁘니 했는데 지금 그거 가지고 힘들어요. 분명히 좋다고 해가지고 결혼을 시키는데 한 달 못 사오고 깨지고 헤어지고 다 하잖아요. 글자만 가지고는 안 된다니까. 정신적인 부분이나 이제 취미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이해 능력
이런 것들이 조금 서로 맞아줘야 된다. 세 번째는 이제 공통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조금 있어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김길동이다. 남자가. 그럼 여자가 여자 이름이 이제 예를 들어서 이미자다. 그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 생명학에서 말하는 이름의 그 오행의 이론이라든지 오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조금 비슷한 글자들이 맞아들어가는 게 있거든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름이 만약에 받침자가 들어가면 받침자가 들어간다든지 디귿자가 들어가면 디귿자가 들어간다든지 하는 이름의 특성상, 그죠? 이름의 특성상 그런 부분들이 맞아 들어가는 거고,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공간의 배열 있죠. 옛날 사람들은 한 마을에 살았잖아요. 그러면 제 집에 누가 가면 어떤 삶을 살았고 누구 어떤 삶을 살았고 하니까 이 되도록이면은 공간이나 시공간 자체가 서로 공감할 수 있는, 형성을 할 수 있는 지역에 있는 사람들하고 인연이 닿아지면은 대체적으로 원만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죠? 하나는 도시에 살고 있고 하나는 저 바닷가나 아니면 산골에서 농사 짓고 있으면 그 이질적인 환경 자체가 이게 동질화 되겠어요? 안 된다니까. 그러면 서로가 어떤 환경적인 부분이나 아니면은 이제 자기가 처해 있는 직장이나 이런 모양들이 서로 조금 유대관계가 맞아 들어가야 되겠죠. 그거는 궁합을 우리가 글자로 보는 거하고는 또 달라요. 글자로 보는 거는 사실 30% 미만, 30% 제가 봤을 때 30%도 안 된다 보는 거지. 서로가 대화를 통해서 맞고, 그리고 또 좀 많이 맞아 들어가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수나 화기의 차이예요. 한 사람은 화기가 강하고 한 사람은 수기가 강하면은 서로가 밸런스 땡기는 의미가 있다고. 수화예요, 수화. 수화는 기본 뭐예요? 음양이 좋아요, 음양이 좋아. 음양이 좋아의 모양을 갖춰야 된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여기 다 이제 나이가 되신 분들이니까 결혼을 거의 이제 100% 다 했다는 그 가정을 했을 때 사실 이 한평생을 살아간다는 것은 사실 힘들어요. 왜냐하면 나가면은 이제 뭐 새로운 사람들이 천진데 맨날 똑같은 사람 보려고 하니까 지겹잖아요, 사실. 뭐 남자든 여자든 똑같죠. 근데 이제 하늘이 거기에 이제 반대급부를 하기 위해서 뭘 줬냐면 자식을 주잖아. 자식을 주거든. 자식을 주기 때문에 자식을 보고 아유 저 화상 아유 하면서 그래도 이제 내가 올인할 수 있는 거, 결혼이란 제가 이제 이 상담을 하고 여러 부류의 사람들을 보고 해도 우리가 얘기하는 딩크족 있죠, 딩크족. 그죠? 각각 홀로 산다는 부분들은 사실 끈으로 부부 인연만 이렇게 연결이 돼 있지 거의 이제 자기 각자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틀만 같이. 그 쉽게 얘기하면 이제 사랑과 우정의 사이 정도. 그리고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그 룸메이트. 그냥 룸메이트라고 생각하면 돼. 같은 반 아니면 같은 삶을 살아가는 부분에 있어서 혼자 살기 힘드니까 어려울 때 좀 도와주고 빌려주고 받고 빌려주고 받고 하죠. 딩크족들은 보통 이렇게 하더라고. 그리고 각자의 어떤 자기 삶에 있어서 영역을 자기가 타치를 안 하고 그러면서도 이제 어떤 가정의 기반 자체를 유지하는 모양은 갖추면서 산다. 근데 이게 옳고 그름에 대한 부분은 없죠. 자기의 삶에서 그게 맞다고 생각하면 그게 맞고 가는 거지. 우리의 기준에서 보지는 안 하는 거니까. 자식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살아가죠. 그리고 살아가는 부분에 있어서 어떤 일이 있게 되면은
거기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가지고 우리가 일평생을 살아가는 거라고 보는 거예요. 여기서 행복한 결혼 생활을 지금까지 하고 있다고 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시죠. 들어보세요. 아, 이거 눈치 보지 말고. 네? 이게 이제 이 결혼 생활이라는 부분, 현대 사회는 결혼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너무 많은 변수와 조건이 따른다고. 예전에 어떤 남자가 밖에서 바깥일을 하고 여자가 안에서 안일을 하던 딱 이렇게 구분이 된 시대하고는 다르다고. 남자, 여자가 같이 바깥 활동, 안의 활동을 같이 하다 보니까 또 남자는 남자의 특성과 여자는 여자의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서 편차작용이 일어나 버린다고. 그건 무슨 말이냐면은 남자는 이렇게 돈다고 하면은 여자는 이렇게 돈다고. 이게 양의 원리, 이게 음의 원리예요. 반응이 아까 제가 그걸 대고 봤죠. 뒤로 돌아섰잖아요. 앞으로 가면 계속 멀어지는 거예요. 멀어질 수밖에 없다고. 구조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을 먼저 하셔야 된다고. 뭐냐면은 우리가 그 지구의 공전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는 팽창 운동이에요. 팽창. 퍼져나가는 운동이라고. 이 무슨 뜻이냐면은 우리가 시발점에서 돌아나가잖아요. 이게 양의 운동이에요. 우리가 우주가 생성되고 은하수를 보면은 그 회전 운동에 따라서 이 별이 생기는 건지 파괴되는지 안다고. 그러면은 어머 영역은 이게 어머 영역이에요. 축소의 모양이죠. 우리가 운동장에서 트랙을 돈단 말입니다. 트랙을 돌 때 100m 달리기 할 때 이렇게 절대 안 다녀요. 이렇게 돌아요. 자세히 보시라고. 이렇게 돌아요. 이게 왜 도냐면 이거 어머니 운동은 파괴의 운동이거든. 끊임없이 기록이 깨지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 운동성이라든지 방향을 보면 안다고요. 그리고 남자가 여자를 들어가지고 아 좋다 하면서 이렇게 가나 이렇게 가느냐에 따라서 그 남자의 그 어떤 그 에너지의 능력도 볼 수 있다. 왜냐면은 예를 들어 잡아가지고 이쪽으로 돌면은 이 사람은 확산의 운동을 하잖아요. 근데 잡아가지고 안아가지고 이렇게 온다. 그러면 되게 소극적인 운동을 가진다고.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해봐요. 젊은 그 처녀 때라든지 뭐 결혼하시기 전에 그 안 잡아줬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궁합에 대한 부분을 이제 오늘 오신 분들이 되게 아주 이제 기대를 하고 오신 것 같은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남자 여자가 만나가지고 확인을 하고 매일 결혼을 할 수 없잖아요, 계속. 그죠? 아, 이 사람하고 뭐 확인하고 결혼하고 이 사람이 아니다 싶어도 다른 사람 만나고 결혼하고 할 수는 없잖아. 그게 우리가 모르는 궁합은 어떤 결혼으로 이어지는데 결혼으로 이어지는 이 궁합은 우리가 보이지 않는 어떤 영역에서의 끈이라고 있는 끈이 연결이 되어 있는 거라고. 분명히 이 사람하고 내가 결혼을 해야 되는데 아주 미세한 변수가 나타나가지고 내가 결혼을 못하고 다른 이 사람하고 딱 결혼한 거야. 그런 경우도 있다니까. 많죠? 아, 저 뒤에 분 계시네. 분명히 이 사람하고 결혼을 하면 내가 잘 살았을 것 같은데, 아이고, 이 사람하고 해가지고 내가 계속 고생하네. 이렇게 생각한다고.
근데 그건 뭐냐면 우리가 보이지 않는 어떤 인자 속에서, 과거 인자 속에서 내가 그 사람에게 베풀어야 되는 거지. 내가 받은 게 있으니까 베풀어줘야 되는 거라고. 근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큰 틀에서의 궁합을 떠나서 결혼 생활도 그렇게 해 나가야 된다고. 사실 결혼이라는 것은 자식을 놓잖아요. 자식을 놓고 키우는 과정은 뭐예요? 전쟁터. 전쟁터에서 싸우는 거라니까. 왜냐면 돈 벌어가지고 애기들 미기 살려야 되잖아요. 그러면 한 푼이라도 더 땡기고 한 푼이라도 더 벌어가지고 애들 입에 넣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옛날 어른들이 하시는 말씀이 애들 입에 밥 들어가는 거하고 마른 눈에 물 들어가는 거 보면 행복하다 얘기 안 합니까? 그만큼 이게 이제 그 사람을 키운다는 맛, 사람을 키운다는 그 맛, 사람을 태어나서 사람을 키워나가는 그 모양 자체가 묘하게 인간이 거기에 중독성이 있는 것 같아요. 만약에 그러한 중독성이 없다고 하면은 키우지를 못하거든. 근데 남자들은 여자들하고 또 달라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여자는 그릇이에요, 그릇. 그릇이라고. 아주 책임이 막중하죠. 그릇이 있어야 담죠. 그러니까 그릇 자체가 뭐예요? 결국은 이 공간이라고. 공간이라니까. 그러면 이 안에 놓이는 것은 뭡니까? 물이죠. 예, 물이고 뭐 다른 기타가 되겠죠. 음식도 될 수 있죠. 이건 뭐냐면은 상황에 따라 질량이 변화가 일어난다고. 이게 결국 뭐냐면은 남자라고. 그래서 남자는 여자하기 나름이라는 말이 진리입니다. 진리. 남자가 징징대고 남자가 힘들고 얘기해도 여자분들이 여기 계신 분들이 됐다. 가다 보면 좋은 날 있다. 한번 견뎌보자. 이런 말 하면 남자가 완전 감동받죠. 엄청 감동받아요. 그런데 아 인간아 이것밖에 못 보나. 좀 더 나가 열심히 일해라. 마음대로 되냐고. 이 안에서 이 안에서 물건이 채워지는 거 있잖아요. 이 물질이 채워지는 것은 여자의 그릇이 좋아야 돼. 결국 팔자에서 여자가 받쳐줄 수 있는 운이 여자의 운이 좋아야 된다는 뜻이죠. 여자의 운이 나쁘면 절대 그릇이 물이 크게 안 채워져요.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이 옛날 선조들이 궁합을 볼 때 그 집의 조상은 몇 대에 뭐가 하고 그 집의 누구는 뭐 하고 주위가 뭐 하고 어떤 부분이 있고 그걸 알아본 이유가 뭐냐면 기본적인 그 사람의 특성이나 기본적으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정신세계를 미리 그것으로서 캐치를 할 수 있다고. 왜냐면은 그러한 가풍 밑에서 자라온 사람은 그러한 틀을 절대 못 벗어나. 우리가 가풍이라 그러잖아요. 집안에 내려온 가르침. 그죠? 그 품성은 어린아이가 자라오면서 일어나는 어떤 자기의 정신적인 세뇌교육이에요, 그게. 가풍이라는 것이. 그래서 시아물이 돈을 많이 벌어도, 예를 들어서, 상견례를 하러 갔다. 상견례를 하러 갔는데, 집이 되게 잘 산다. 그런데 부모님들, 엄마, 아버지가 하는 행동을 딱 쳐다보면은, 그 집이 벌써 싹이 놀았는지, 까맣는지, 푸른지 바로 알죠. 그래서, 돈도 중요하지만은 인생을 맡긴단 말입니다. 남자도 인생을 맡기고 여자도 인생을 맡기는데 그러면은 그 집안의 분위기를 보면은 조금 부정하더라도 편한 데 가야 되겠어요? 아니면은 돈 많아도 불편하고 한 데 가야 되겠냐고. 그건 선택의 요소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자녀분들을 결혼을 시키고 그리고 이제 교육을 시키면서 어떠한 그 가정의 어떤 자기의 생각과 가치관을 자식에게 심어줌으로써 그 자식이 어떠한 삶을 살 것이냐. 그러면 그 교육을 받은 자식은 결국 그 밑에 있는 자식들한테 똑같은 유사한 교육을 시키고 넘어간다고. 그래서 그게 뭐냐면은 전통이 되는 거예요.
5분 쉬었다 할까요?